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지난 10월 경술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모두들 마음이 안 좋은 날들이셨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우선 가장 마음이 아프실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달 운세는 라이브 촬영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술월 천간에 경금이라는 것은 살기를 가지고 있죠. 금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을 극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의 술은 오행으로는 토지만 시간상으로는 금의 기운, 즉 가을을 뜻합니다.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생장 소멸에서 멸을 관장하는 글자입니다. 기운이 생기고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점차 쇠하고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앞에 둔 시기이죠. 생로병사에서 병과 사의 사이에 자리하는 글자입니다. 한 해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운들을 거두어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유술이라는 금오행의 기운에 속해 있지만 술이라는 글자 속에는 화의 기운을 소멸시켜서 가두어 둡니다. 사주에서는 진술충미를 고지라고 말을 하고 이를 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술은 화가 묘에 빠지게 되는 글자입니다. 화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함을 말해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 화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사회의 규칙이자 시스템이기도 하고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글자이죠. 사주에서 관이 살아있어야만 세상에서 차별받거나 남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금이 술토를 만나면 이러한 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임묘를 하게 됩니다. 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우리를 마땅히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관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경술월의 끝을 바라보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채널을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임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누군가는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왜곡되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년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상화폐나 미래에 큰 이익을 줄 것만 같았던 신기술, 부동산의 폭등처럼 많은 분들이 성장을 부르짖을 때 제가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년 후반부로 갈수록 안 좋은 해석들이 많아졌던 것 같고 그만큼 자기는 언제 좋아지냐고 뭐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경술어를 겪으면서 임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착잡한 심정인데 힘들어도 삶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마음을 다잡고 이번 달 운의 흐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일반적인 형식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직접적인 표현들도 쓰이게 돼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은 11월 간지로는 신해월입니다.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가 신해라는 글자의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절기로는 입동이죠.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혹독한 추위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겨울의 시작인 시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을의 기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때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태양의 열기를 보존하려 하기 때문에 옷도 어두운 색을 입고 두터운 외투나 겹겹이 옷을 입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게 됩니다. 11월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절기로 소설이 오는데 작은 눈이라는 의미이죠. 첫눈이 내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겨울의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설이 되면 이제 신해월을 지나 임자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해는 60간지 중에 48번째로 보통은 신금의 백색, 해는 돼지띠라고 해서 하얀 돼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민년 입장에서 보면 해수라는 뿌리가 오는 것이니 임수가 강한 힘과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고 신금이라는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도 물밑 작업을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민년 자체가 임이라는 수의 기운을 대항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목의 기운이 와서 무언가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더군다나 이러한 수의 기운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금기운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난 경술월 이번 달 신해월은 강력한 금생수로서 다가오는 겨울과 내년 개묘년을 더욱 혹독하게 시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임목 입장에서는 임수도 대항하기 힘들어지는 와중에 신금이라는
금극목으로 물이 짓거나 화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 저의 관법으로 보시려면 모든 글자를 고정해서 절대적인 뜻을 가졌다고 보시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끊임없이 변하고 어떤 글자를 상대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의미가 변한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해월에서 해라는 것은 지지로는 생지가 됩니다. 사주에서 생지, 왕지, 고지가 있죠. 생지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점에 놓여졌다는 건데, 그 중에서 해월이 왔다는 건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겨울이라는 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하게 추운 시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준비를 못하면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 다른 시기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해월이 되면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하고 내가 가진 부족한 점, 단점, 불평, 불만들이 대단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준비라는 건 충분히 해도 늘 모자란 법이라서 이번 달은 다른 때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내 삶, 내 꿈, 미래의 생존을 위해 모자란 것이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찾아오는 신해월, 다음 임자월로 갈수록 혹한의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나와 외부의 환경을 세심하게 읽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임수가 권력, 권한을 갖는 것이고 신금이 이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권한을 가지려는 자가 신금으로 인해 금생수를 받았으니 이를 발휘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민년의 임수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하는 것인데, 이를 무자비하다고 볼 수도 있고 목적지향적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겠죠. 심하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면서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목은 이 임수에 대항하지 못하는 입장, 즉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말해요. 나라로 치면 일반 시민, 회사로 치면 일반 사원, 상대적으로 약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약자들은 더욱 보호받지 못하고 목적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도구화가 됩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더 많은 권한을 얻는다든지 자기 목소리가 커지거나 세력이 결집하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선두에서 지휘를 하게 될 거예요. 수가 지나치거나 금생수로서 이러한 기운이 중첩된다면 너무 많은 책임감으로 인해 중압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건데,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임수라면 내 결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개수라면 나만의 주특기를 살려서 재능을 발휘하거나 인정을 받을 계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수가 강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기운이 맞물리는 변화의 과정에서 손해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토의 기운입니다. 일간이 아니라 사주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제가 토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토를 말합니다. 사주에서 무토가 있어서 무토로 이러한 거대한 임수를 보호한다면 나에게 위기가 다가오지만 이를 극복해서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무토도 화가 지나치게 강해서 화다토조된다면 오히려 수국화를 부추기게 되니까 주변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자기도 자제심을 잃으니까 불안정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토라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소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얻고 다른 하나를 잃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기토로 올해를 살아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도전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리한 글자인 토라고 하더라도 토가 지나치다면 산이 너무 높아 태산이 되니까, 산이라는 것은 그늘을 짙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풀과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꺾이거나 좌절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심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태처럼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주에서 목이 부실한 경우, 예를 들면 뿌리 없이 을목만 달랑 있다든지 하는 경우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자체가 많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시네월이 왔다는 건 내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이민년의 겨울은 식량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기는 어려운 시절일 거예요. 홀로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자신과 뜻이 맞더라도 이익에 어긋난다면 갈라지거나 서로 함께하고 싶음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내년 개묘년에 대해서 각종 부정적인 지표들이나 예측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패닉으로 이끌어갈 텐데, 사주에 토가 있던 없던 간에 흔들리거나 귀가 얇아져서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힘들어도 내가 버틸 여력이 있다면 옆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주변 사람에게 불똥 튀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서로 화합하고 협조하면서 겨울을 난다면 내년에는 버틴 것에 대한 성과를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힘들어서 누군가와 손을 놓아야 한다면 그 결정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어야겠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각 사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번 달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고 자세한 얘기는 천간별 운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1월 신해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은 저도 마음이 무겁고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극복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올해를 달려오면서 이제 막바지인데 많이 지치셨겠지만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미래를 위해 내게 부족한 건 없는지, 내가 방심하거나 그냥 지나친 건 없는지 잘 살펴보는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준비하는 건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개묘년을 잘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